요즘 감기가 왜 이렇게 오래 가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전에는 며칠이면 뚝 떨어졌는데 이제는 한 번 걸리면 2주, 3주씩 끌고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왜 이렇게 무겁고 뻣뻣한지 커피 한 잔 마시고도 하루를 버텼던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점심때쯤 되면 벌써 기운이 빠지는 느낌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고 큰 병도 없다고 건강검진에서 나왔는데 왜 작겐 지치고 아프신 걸까요? 손주 등하교를 도우며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60대 후반 할머니들, 은퇴 후 작은 카페나 가게를 열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65세 사장님들, 매일 새벽 운동을 하며 나는 아직 괜찮다고 믿어왔던 분들까지 모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 때문이겠지요. 라고 말이죠. 저는 30년간 면역과 체온 관리를 연구해온 박사 이동훈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중장년 분들을 만나면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확인해 보니 문제는 나이도 아니었고 특별한 병도 아니었습니다. 모두에게 공통으로 발견된 단 하나의 원인이 있었는데요. 바로 체온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면역이 떨어지면 보약을 찾으시고 영양제를 이것저것 바꿔보시고 병원을 옮겨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체온이 낮은 분들은 예외 없이 면역도 함께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체온이 단 1도만 내려가도 면역 세포의 활동은 크게 느려지고 감기는 오래가고 염증은 쉽게 생기며 회복은 눈에 띄게 더뎌집니다. 반대로 체온이 단 1도만 올라가도 면역 세포는 다시 깨어나서 몸속에서 조용히 제 역할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집에서 누워서 할 수 있는 체온 회복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손발이 차가우시거나 아침에 몸이 무겁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증상을 나눠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제게 찾아오신 72세 김영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호님은 은퇴 후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시는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방에 서 계시다 보니 늘 다리가 붓고 무겁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장 힘들어하신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감기가 한번 걸리면 한 달 가까이 기침이 떨어지지 않고 밤에 잠을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겁다는 거였죠. 김영호님은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60대 넘으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영양제도 여러 가지 드시고 홍삼도 챙겨 드셨는데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하세요. 그런데 제가 김영호님의 체온을 재어봤더니 아침 기상 후 체온이 35도 후반대였습니다. 정상 체온보다 1도 가까이 낮은 상태였던 거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중장년층의 약 40%가 평균 체온 36도 이하의 저체온 상태라고 합니다. 체온이 낮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면역 세포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되어도 체온이 정상인 사람은 이틀 만에 회복하는데 체온이 낮은 사람은 2주 이상 끌고 가는 겁니다. 김영호님께 제가 권해드린 건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목 뒤를 따뜻한 팩으로 20분 정도 데워주시고 아침 저녁으로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차가운 음료 대신 따뜻한 물을 하루에 5잔 이상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겨울철 주방에서 일하실 때도 발목 양말을 꼭 신으시라고 당부했습니다. 3주 후에 김영호님이 다시 오셨을 때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볍고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다리가 덜 붓는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감기 기운이 올 것 같을 때 바로 목 뒤를 따뜻하게 해주면 다음 날 증상이 확 가라앉는다며 놀라워하셨죠. 김영호님의 체온은 3주 만에 36.3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체온만 정상으로 회복해도 면역력은 스스로 되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저체온 체질인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누워서도 할 수 있는 체온 회복 방법,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들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음식 이야기를 놓치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의 체온이 면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나도 저체온 체질일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체온계로 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먼저 읽어보는 게 더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손발이 항상 차갑다면 이미 몸은 체온을 지키기 위해 말단 혈관부터 수축시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름에도 손발이 차다면 이건 단순한 냉증이 아니라 저체온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고려대학교 의료원 연구팀이 60대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손발 냉증을 호소하는 분들의 85%가 평균 체온 36도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69세 박성호 님도 그랬어요. 한여름에도 양말을 2겹씩 신고 주무셨는데 본인은 그게 이상한 줄도 모르셨죠. 몸이 이미 오랫동안 저체온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박성호 님께 발목 운동과 종아리 마사지를 알려드렸더니 2주 만에 양말 한 겹으로도 충분히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되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뻣뻣하고 관절이 뻐근하다면 이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밤사이 체온이 떨어지면서 근육과 관절 주변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허리나 무릎이 아침에 유독 뻣뻣하다면 그 부위의 온도가 밤새 많이 떨어진 겁니다. 잠들기 전에 목 뒤와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면 다음 날 아침 뻣뻣함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서울 아산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취침 전 20분간 목 뒤를 따뜻하게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아침 관절 경직도가 40% 낮았다고 해요. 소화가 잘 안 되고 자주 더부룩한 증상도 저체온과 관련이 깊습니다. 체온이 낮으면 위장의 운동성이 떨어지고 소화효소의 활성도 떨어지거든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체온이 낮은 사람은 소화가 더디고 속이 더부룩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73세 이순자님은 평소 소화가 잘 안 돼서 식사량을 점점 줄이고 계셨는데 알고 보니 아침 기상 시 체온이 35.8도밖에 안 됐어요. 매끼 식사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시게 했더니 위장이 미리 따뜻해지면서 소화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감기가 한번 걸리면 2주 이상 오래 가는 것도 체온이 낮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는 체온이 37도 전후일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면역학 연구소의 연구를 보면 체온이 36도 이하로 떨어지면 면역 세포의 활동이 정상 대비 30% 이상 감소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감기 바이러스에 걸려도 체온이 정상인 사람은 면역 세포가 빠르게 대응해서 3일에서 5일이면 회복하는데 체온이 낮은 사람은 면역 세포가 느리게 움직여서 2주 이상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은 요즘 감기가 얼마나 오래 가시나요? 잠을 자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계속 피곤하다면 이것도 저체온 신호입니다. 수면 중에는 체온이 자연스럽게 약간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원래 체온이 낮은 사람은 수면 중 체온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수면센터 연구에 따르면 평균 체온이 36도 미만인 사람들은 깊은 수면 시간이 정상 체온인 사람보다 평균 25% 짧았다고 해요.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아무리 오래 자도 개운하지 않고 낮 동안 계속 졸음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 5가지 증상 중에 3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조용한 저체온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온계로 재봐도 좋고 증상만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상태를 방치하면 면역력은 계속 떨어지고 작은 감기도 큰 병처럼 오래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체온만 정상으로 회복해도 면역력은 자연스럽게 되살아납니다. 댓글로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시는지 숫자만 남겨주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누워서도 할 수 있는 체온 회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체온을 올리는 방법은 전혀 힘들 필요도 없고 돈 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잠들기 전에 목 뒤를 20분만 따뜻하게 해보세요. 목 뒤에는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중추와 연결된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갑니다. 이 부분을 따뜻하게 하면 뇌가 몸 전체의 체온을 높이라는 신호를 보내게 돼요. 따뜻한 물주머니나 찜질팩을 목 뒤에 대고 20분만 누워 계시면 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되고요.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해요. 서울성 모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목 뒤 온찜질을 2주간 매일 했더니 평균 체온이 0.5도 상승했고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됐다고 합니다. 76세 정미숙님은 이 방법만으로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볍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목 뒤가 차가워지기 쉬우니까 목도리나 스카프로 목을 따뜻하게 감싸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발목을 1분씩만 움직여 보세요. 발목은 우리 몸에서 심장과 가장 먼 부위라서 혈액순환이 가장 안 되는 곳입니다. 발목을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주세요. 양쪽 발목을 다 해도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발목을 움직이면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하면서 발끝까지 혈액을 보내주거든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순환기내과 연구를 보면 발목 운동을 하루 2회씩 4주간 한 그룹이 하지 않은 그룹보다 발끝 온도가 평균 1.2도 높았다고 해요. 70세 최영수님은 평소 발이 너무 차가워서 겨울에는 전기장판 없이 못 주무셨대요.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발목 운동을 시작하고 2주 만에 발이 따뜻해지면서 전기장판 온도를 낮출 수 있게 됐다고 하세요. 발목 운동은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으니까 텔레비전 보시면서 습관처럼 해보세요. 발목만 잘 움직여도 하체 전체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체온이 올라갑니다. 발끝이 유독 차갑다면 종아리를 부드럽게 쓸어 올려 보세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목 위에서 무릎 아래까지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어 올리면서 마사지해 주세요. 한쪽 다리당 20회씩만 해도 충분해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피부 표면을 따뜻하게 쓸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종아리 마사지를 하루 2회씩 3주간 한 그룹이 발끝 체온이 평균 0.8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68세 김순희님은 발이 차가워서 밤에 잠을 설칠 때가 많으셨는데 자기 전에 종아리를 쓸어 올리는 습관을 들이고부터 발이 따뜻해져서 잠들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어요. 종아리 마사지는 배우자나 자녀분이 해주시면 더 좋고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텔레비전 보시면서 습관처럼 해보세요. 발끝 온도가 올라가면 전체 체온도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갑니다. 물을 마실 때는 미지근한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을 드세요. 미지근한 물은 체온보다 낮아서 오히려 몸을 식힐 수 있습니다.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물, 그러니까 40도에서 50도 정도의 물을 천천히 마시면 위장부터 따뜻해지면서 내장 온도가 올라가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따뜻한 물을 하루 5잔 이상 마신 그룹이 찬물을 마신 그룹보다 내장 온도가 평균 0.4도 높았고 소화 기능도 개선됐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시면 밤새 떨어진 체온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요. 74세 박영자님은 평소 속이 냉하고 소화가 잘 안 되셨는데 아침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시기 시작하고부터 속이 편해지고 아침 식사도 잘 하시게 됐다고 해요. 커피나 녹차를 드시더라도 차갑게 드시지 마시고 따뜻하게 드세요.
체온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방법, 목 뒤 따뜻하게 하기, 발목 움직이기, 종아리 쓸어 올리기, 따뜻한 물 마시기만 실천하셔도 2주 안에 체온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집에서 누워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이 작은 행동들이 잠들어 있던 면역 스위치를 다시 켜는 신호가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 걸 열심히 해도 체온을 빼앗기는 습관을 계속하면 효과는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럼 지금부터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체온을 올리려고 노력해도 이 습관들을 계속하면 효과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첫 번째가 바로 얼어 죽어도 아이스입니다. 여름은 물론이고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차가운 음료 한 잔이 우리 몸에서 빼앗아 가는 열량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차가운 음료를 마시면 위장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그 온도를 다시 올리기 위해 몸은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해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5도 정도의 차가운 음료를 마시면 위장 온도가 순간적으로 2도에서 3도 떨어지고 다시 정상 온도로 회복하는 데 30분에서 1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루에 아이스 음료를 3잔 이상 드시면 위장은 하루 종일 체온을 회복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겁니다. 71세 이경호님은 평생 차가운 물만 드셨는데 따뜻한 물로 바꾸고 3주 만에 만성 소화 불량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셨어요. 정말 간단한 변화인데 효과는 엄청났던 거죠.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것도 체온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가장 큰 열 발생기예요. 근육을 움직이지 않으면 체온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전체 근육의 70%를 차지하는데 하루 종일 앉아 계시면 이 큰 열 발생기가 작동을 멈추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연구를 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는 사람은 이 시간마다 일어나서 움직이는 사람보다 평균 체온이 0.3도 낮았다고 해요. 그렇다고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시작하실 필요는 없어요.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시거나 물 한 잔 드시러 가시거나 그냥 제자리에서 발목이라도 돌려주세요. 이렇게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근육이 깨어나면서 체온이 올라갑니다. 67세 한명숙님은 평소 소파에서 텔레비전만 보셨는데 1시간마다 일어나서 집 안을 한 바퀴 도는 습관을 들이고부터 손발 냉증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세요. 무리한 단식도 체온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다이어트 목적으로 아침을 거르거나 하루 한 끼만 드시는 분들 계신데요.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이걸 식이성 발열 효과라고 하는데 특히 단백질을 먹으면 이 효과가 커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이 한 끼만 먹는 사람보다 평균 체온이 0.5도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면 밤새 떨어진 체온이 회복되지 않아서 오전 내내 몸이 무겁고 추위를 많이 타게 됩니다. 69세 윤정희님은 다이어트 때문에 아침을 안 드셨는데 간단하게라도 아침을 드시기 시작하고부터 오전에 활력이 생기고 손발도 덜 차갑다고 하셨어요. 체중 관리가 필요하시더라도 3끼는 드시되 양을 조절하시는 게 체온 유지에 훨씬 좋습니다. 겨울에도 샤워를 후딱 끝내는 습관도 문제예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시간은 체온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너무 빨리 끝내면 그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샤워 후 몸을 충분히 따뜻하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서울 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연구를 보면 샤워 시간이 5분 미만인 사람은 10분 이상인 사람보다 샤워 후 체온 유지 시간이 짧았다고 합니다. 샤워는 최소 10분 이상 따뜻한 물로 천천히 하시고 특히 목 뒤와 어깨, 허리를 충분히 따뜻하게 해주세요. 샤워 후에는 바로 옷을 입으시고 머리도 완전히 말리셔야 체온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73세 조광수님은 평소 샤워를 5분 만에 끝내셨는데 천천히 15분 정도 하시면서 목 뒤를 집중적으로 따뜻하게 하셨더니 샤워 후에도 몸이 오래 따뜻하게 유지된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난 안 춥다는 착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 체온 감각이 둔해져서 실제로는 몸이 차가운데도 춥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남성분들이 이런 경향이 강한데요. 겉으로는 안 춥다고 하시면서 실제 체온을 재보면 36도도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노인의학과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절반이 체온 감각이 둔해져서 실제 체온보다 따뜻하게 느낀다고 해요. 몸이 차가운데도 춥지 않다고 느끼면 체온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고 결국 저체온 상태가 만성화됩니다. 75세 김철수님은 겨울에도 얇은 옷만 입으시면서 난 안 춥다고 하셨는데 체온을 재어보니 35.6도밖에 안 됐어요. 옷을 따뜻하게 입고 목도리를 하시라고 권했더니 2주 만에 체온이 36.2도로 올라오고 겨울철 감기도 훨씬 덜 걸리셨다고 해요. 춥지 않다는 느낌보다는 체온계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체온을 올리는 음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체온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으로 불씨를 살려야 제대로 유지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세요. 밤새 떨어진 내장 온도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물이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온도면 충분하고요. 너무 뜨거우면 식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적당히 따뜻한 정도가 좋아요. 매끼 식사에는 단백질을 빠뜨리지 마세요. 계란, 생선, 두부, 콩,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식품은 소화 과정에서 열을 많이 발생시킵니다. 하버드 대학교 영양학과 연구를 보면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식이성 발열 효과가 2배에서 3배 높다고 해요. 70세 송미경님은 평소 밥과 김치 위주로만 드셨는데 아침마다 계란 하나씩 드시기 시작하고부터 오전 내내 몸이 따뜻하고 기운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생강이나 마늘 같은 뿌리 채소도 체온을 올리는데 정말 좋습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안에서부터 따뜻하게 해줘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도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고려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생강차를 하루 2잔씩 4주간 마신 그룹이 평균 체온이 0.3도 상승했다고 해요. 국이나 찌개에 생강이나 마늘을 넉넉히 넣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몸도 따뜻해집니다. 좋은 기름도 체온 유지에 중요합니다.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같은 불포화 지방은 에너지원이 되면서 체온 유지를 돕습니다. 너무 적게 드시면 오히려 체온이 떨어질 수 있어요. 하루 한두 숟가락 정도는 나물 무치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드세요. 68세 안순자님은 다이어트 때문에 기름을 완전히 끊었다가 손발이 더 차가워졌는데 하루 한 숟가락씩 들기름을 드시기 시작하고부터 몸이 따뜻해졌다고 하세요. 마지막으로 김이 나는 국물 한 숟가락에 힘을 잊지 마세요. 된장국, 미역국, 콩나물국, 북어국 같은 따뜻한 국물은 내장 온도를 빠르게 올려줍니다. 괜히 겨울마다 국물이 당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먼저 알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매끼 따뜻한 국물 한 그릇씩 드시면 체온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를 보면 식사 때마다 따뜻한 국물을 함께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체온이 평균 0.4도 높았다고 해요. 오늘 영상에서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목 뒤 온찜질, 발목 운동, 따뜻한 물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둘째, 조금이라도 움직이세요. 하루 종일 앉아 계시지 마시고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움직여 주세요. 셋째, 따뜻한 것부터 먹으세요. 차가운 음료 대신 따뜻한 물, 매끼 단백질, 김 나는 국물 한 그릇이면 됩니다. 이 3가지가 쌓이면 면역은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감기도 빨리 낫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활력이 생깁니다. 나이 탓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체온만 정상으로 돌려도 여러분의 건강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매주 돈 들이지 않고 몸을 회복하는 방법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부모님이나 형제, 지인 한 분께 꼭 한 번만 보내주세요. 요즘 유난히 감기 오래 가시는 분,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는 분께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요즘 가장 힘든 증상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그 질문을 중심으로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